안녕하세요. 송산 케미티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관한 중요한 이슈, 차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이 FDA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꼭 같이 잘 움직이는데 특히 백신 관련주들이 많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HLB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이 밑에서 5배, 10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꼭 머크나 화이자의 치료제 관련한 게임 체인저 이슈로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술적으로도 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뉴스1의 출처고요. 화이자가 FDA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 특파원님의 글이고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보건당국에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날 미 식품의약청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화이자가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질병 초기의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치료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습니다. 또한 화이자도 이 머크처럼 전체적으로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복제약을 허용했습니다. 자, 중앙TV의 중앙일보의 기사고요. 화이자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죠. 이거를 중저소득 국가에선 특허 사용료 없이 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자,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 전했고요. 화이자는 특히 유엔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사나 자, 의약품 특허풀 MPP라고 그래요. 여기와 계약하고 세계 중저소득 95개국과 팍스로비드의 제조 면허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은 머크사하고 똑같이 저소득 국가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많은 나라들에서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근간에 셀리버리라든가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의 이슈가 많아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넘게 기술 수출을 이루는 일종의 사상 최대 거의 12조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전에 5조 3천억 정도에서 지금은 11조 4천억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온 상황이죠. 자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고 출처는 서울경제 출처입니다.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즉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12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기술 수출 금액이 벌써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추월했고 기술 수출 금액은 최근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출 규모 6조 원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속도가 좀 더뎠긴 했는데 4분기 들어서 한미약품, 레오켄바이오 등 여러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술이 많이 크게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나 기사들이 마음에 많이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면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5배, 10배까지.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조정을 거쳤고 이 공간을 게임주나 엔터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NFT나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하늘 높이만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고점에서 떨어질 테고 이 자리를 다시 제약바이오가 채워주는 이렇게 섹터 자체가 크게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종목은 하늘 높이, 천정, 우주까지 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꼭 고점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바이오주들은 이제 전체로 고점을 찍고 바닥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간에 셀리버리,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자, 셀리버리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셀리버리가 뷰티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뉴스웨이에 출처죠. 이 코스닥 상장자 셀리버리가 뷰티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 독립법인 셀리버리 리빙인 헬스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죠. 셀리버리는 지난 1년간 뷰티 헬스케어 분야 신사업을 진출해 매진해 왔는데 시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난해 매출 371억 원 규모 회사를 선정해서 A&D 방식으로다가 인수해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다른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3년 안쪽으로다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셀리버리의 차트를 보면 근간에 며칠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예전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올라간 부분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약바이오주 업체들 전체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로 올라왔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 20개월 선 다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주식에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단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만약에 지금 사게 된다면 이번 달에 최고 저점인 43,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만약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살려면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번 주에 5선을 돌파해줌으로 인해서 추세의 턴이 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깨놨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꽤 중요한데, 이틀 동안 5주선이 이쁘게 안착시켜 놓으면 추세를 턴해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종가상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거나 안착시켜주지 못하면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인 걸 명심해야 되고요. 예전에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뻔한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5선 돌파 안착할 것 같지만 결국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또 추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5개월선 돌파 안착이 제일 중요해서 주식은 바닥을 찾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와 호재에 있어서도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결국 추세를 잘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중기 추세가 턴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5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5주선 위에 잘 올라타느냐 못하느냐가 셀리버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살펴버렸죠. SD바이오 자체가 석 달 만에 드디어 공모가를 회복했습니다. 예전에 공모한 이후로 많이 떨어졌죠. 자, 한국거래소 이제 자료고, 10월 18일 날 45,900원, 지금 53,600원까지 갔습니다. 특히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좋았죠. 2조를 넘어섰는데 사실 3조까지 바라보기엔 조금 이제 무리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근간에 SD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 450만 개를 베트남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더 구의 김다정 기자님의 글이고요. SD바이오 센서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45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치민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SD바이오 센서의 스탠다드 Q 신속 진단키트 450만 개를 구매한다고 밝혔죠. 이 스탠다드 Q를 유통할 계약자로는 빈맥 국제 종합병원이 된다고 합니다. 입찰가는 총 220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 117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SD바이오 사이언스를 제가 계속 찍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월봉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5개월 선의 돌파 안착은 제가 추세의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돌파 2달간 안착. 사실 저번 달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결론적으로 5개월 선이 예쁘게 안착해 놓고 지금 다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회복해주고 있죠. 월봉에서도 보면 일단은 추세가 살아나는 분위기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형성한 후에 길게 횡보하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 자리들을 다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며칠 전부터 이날 18%, 또 이날 4%, 어제도 3%, 오늘 또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당장 내일 같은 날도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눌림목에 사는 게 중요하고, 21선이나 5일선까지 밀렸을 때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 메지온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메지온도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많이 진행했던 종목인데 자신감이 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출처고요. FDA 불어된 이자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죠. 메지온이 지난 12일 타이거 자산운용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이 하이브리드 전환 자체를 발행해서 20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자도 없고 만기도 없습니다.
만기가 30년인데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투자해놓은 입장에서는 뭐가 도대체 메리트가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주는 어떤 약속을 했다면 신약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경우 2년 뒤로부터는 이자를 올려주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즉 2년 안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주온의 주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매주온 같은 경우 일단 월봉에서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뉴스는 참고 첨조사항, 저런 얘기가 있구나. 물론 이제 공시를 통한 거기 때문에 공시로 밝혀진 거는 200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이식교선을 뚫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식교선만 히트하지 않으면 매주는 추세를 틀어서 잘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주봉에서 중기 추세에 턴을 해놓는 5주선과 20선을 깔끔하게 뚫어놨죠. 지금 잠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이렇게 5주선 9월 24일 날 형성된 변곡점 17만 9천 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걸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돌파해 줄 경우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추세 이쁘죠. 이날 10%대 또 며칠 전에 또 9%대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막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항상 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음봉 두세 개 이렇게 떨어지면서 60일선이나 5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매주온도 대응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매주온 자체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FDA 승인이 안 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 매주온도 꾸준히 한번 관심 갖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